안녕하세요. 우리 장원세무사입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이제 2022년, 내년이죠. 내년부터 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장기 보유 공제 안 해주고, 그 다음에, 할증세율 20%를 하다 보면, 세금이 저희가 이제 계산해 보니까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. 그래서, 나대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올해 팔아야 되냐, 아니면 건물을 지어서 이제 후에 팔아야 되냐, 이제 이런 상담을 많이 하시는데, 그럴 때 나대지를 이제 사업용으로 만드는 방법은 이제 건물을 짓는 방법인데, 그러면 저희가 이제 좀 이따 배우겠지만 2년과 착공일로부터 양도일까지는 사업용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,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사업용 기간 기준에 만족하는 뭐 공사 최소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, 이런 전반적인 것과 관련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이제 나대지 같은 경우는요,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 위해서 일단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, 건물이 기간 기준을 만족해야 된다 이거죠. 즉 양도일로부터 소급해서 3년 중 2년이 건물이 있었느냐, 아니면 양도일로부터 소급해서 5년 중 3년이 건물이 있었느냐, 아니면 전체 이제 기간이 2년이 안 돼서, 예를 들어서 기간이 짧아서 전체 보유기간 중에 60%치가 건물이 있었느냐, 또는 전체 보유기간이 길었는데 현재는 건물이 없었어요. 과거에는 있었어요. 이러면 전체 보유기간 중에 그 과거에 건물이 있었던 기간이 그 60%가 되느냐, 사업용 기간이, 요걸 가지고 요 세 개 중에 하나를 만족하면 되는데요. 그러면 저희가 이제 나대지를 사서 이제 건물을 착공을 하고 준공을 하고 이제 나중에 양도를 할 것인데요. 이럴 때 사업용 기간을 언제부터 보는 거냐, 이제 이럴 때 저희 법에서는 나대지 취득일로부터 2년까지는 사업용 기간으로 일단 인정해 줍니다. 일단. 그러니까 이 건물을 착공한다라고 전제할 때는요. 그럼 2년간 사업용 기간으로 일단은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. 착공일로부터 사업용 기간을 인정해 줍니다. 꼭 준공 나고 나서부터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착공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사업용 기간으로 인정해 줍니다.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건물만 착공하고 그 건물 준공되기 전에 그 넘기는 경우도 있겠죠.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. 나대지 취득일로부터 2년간은 사업용으로 인정받고, 착공일로부터 양도일까지도 사업용 기간으로 인정받습니다. 그러면 요 사업용 기간으로 인정받은 이 초록색 기간들이 전체 양도일로부터 소급해서 3년 중 2년이냐, 5년 중 3년이냐, 아니면 전체 보유기간 중에 요 초록색 기간이 60%냐, 요것만 만족하면 되겠죠. 세 개 중에 하나. 그러면 이제 한번 그 사례를 보겠습니다. 18년 4월 1일날 나대지를 취득해서 3년 뒤 21년 7월 1일날 착공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몇 개월 뒤에 준공이 떨어졌고, 그 또 몇 개월 뒤에 22년 4월 1일날 양도를 했습니다. 그러면 그 착공을 하고 이제 판 케이스이기 때문에 취득일로부터 2년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고 했죠. 그 다음에 착공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이 9개월간도 사업용 기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이 초록색 기간이 3년 중 2년, 5년 중 3년, 보유기간 중에 60%, 이게 만족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일단 3년, 양도일로부터 소급해서 3년 시점이 언제예요? 19년 4월 1일이죠. 그러면 19년 요 4월 1일까지 사업용 기간으로 쓴 거는 요 1년과, 왜 요 앞에 1년은 안 되니까요. 3년 넘어버리니까요. 요 1년과 9개월에서 1년 9개월을 사업용으로 썼다 이거죠. 근데 저희가 3년 중 2년을 쓰라고 했는데 2년이 안 되죠. 그러니까 1번 기준에는 미달이 되는 겁니다. 안 됩니다, 이거. 1번은. 그럼 5년 중 3년은 되냐? 일단 전체 그 보유기간이 4년이기 때문에 5년 중 3년 요 기준은 적용할 수가 없겠죠.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총 보유기간 중에 60% 기준이 적용이 되는지 요걸 먼저 한번 보면, 총 보유기간은 4년이기 때문에 18년 4월 1일부터 22년 4월 1일까지 총 보유기간은 이제 4년이죠. 그리고 사업용으로 쓴 기간은 2년 9개월이기 때문에 개월수로 따지면 48개월분의 33개월이 돼서 총 그 사업용으로 쓴 기간이
68.75%가 됩니다. 즉 60%가 넘죠.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사업용 그 기간 기준을 만족하는 겁니다. 즉 표현 잘못했죠? 사업용 토지에 해당이 됩니다. 사업용 토지예요. 60% 기준이 만족했기 때문에. 그러면 저희가 이제 착공 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. 일단 착공 주체가 토지 소유자와 달라도 됩니까? 이제 이런 걸 가끔 물어보시는데, 예, 가능합니다. 매도자의 토지 위에 매수자가 토지 사용 허가를 받아서 착공을 해도 가능하고요. 꼭 토지 소유자가 뭐 착공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. 그 다음에 착공 후 건물이 완공되지 않아도 아까 사례처럼 착공한 날부터 그 사업용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착공이 그냥 우리끼리 뭐 그냥 착공했다 이러면 되는 게 아니라 착공 신고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되겠죠. 제출한 그 날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세무사님, 이 사실 이제 착공 신고서만 제출하고 그냥 착공 안 해도 괜찮습니까? 그건 안 되겠죠. 그거는 나중에 세무서에서 사실 판단 사항을 다 확인하겠죠. 그래서 현실적으로 굴착 공사랄지 터파기 공사랄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착공이 이루어져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이제 요 사례는 한번 보시면 임야를 공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해서 공장 설립 승인을 받아 토지 형질 변경을 허가를 득하여 나무 이전, 토지 다지기, 일부 터파기 공사를 진행한 다음, 요 내용만 보면 뭔가 그 착공을 한 것 같지만 요 뒤 내용이 중요하죠. 행정관청에 건설 허가 및 이에 따른 착공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. 즉 반드시 시군구청에 이런 그 건설과 이런 착공서를 꼭 제출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. 세무사님, 저는 이제 아버님으로부터 땅을 증여받았는데 여기에다 착공해도 가능합니까? 예, 증여도 가능합니다. 근데 이제 7번 이제 이게 좀 중요합니다. 실무적으로. 그 사업용을 인정받기 위해서 가건물식으로 간단하게 짓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근데 저희가 이제 이런 가건물들 편법 건축을 막기 위해서요. 토지 기준 시가 대비, 공시지가 대비 건물 과세 표준 금액이 건물 그 시가 표준액이 2%에 미달한다. 그러면 지방세가 종합합산 과세로 과세되고요. 종합합산 과세라는 의미는 비사업용 토지라는 의미입니다. 그래서 가건물로 그냥 대충 이렇게 져놓고 팔아서 사업용으로 인정받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곤란합니다. 그래서 다시 이제 뭐 정리하면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내가 땅을 샀다 그러면 취득일로부터 2년간은 사업용 인정해주고요. 착공일로부터 이 착공일은 현실적으로 시군구청에 착공계 착공 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부터 양도일까지는 사업용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. 그래서 내가 땅 사서 바로 좀 이제 착공할 분들은 요 3년 중 2년 요런 거 좀 잘 계산을 좀 하셔야겠죠. 그죠? 그래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. 예,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